만성염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심장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최근에 이런 만성염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60%가 만성염증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만성염증이란 우리 몸이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계속 방치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에너지 부족, 우울증, 심지어 암과 같은 중대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만성염증이 체내 림프 시스템의 순환을 방해하면 부종, 피로감, 근육통, 그리고 잇몸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적절히 관리하고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성염증을 없애는 아주 요긴한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만성염증을 없애는 핵심입니다. 두꺼비팜이 반드시 드셔야 되는 거 2가지, 그리고 이건 좀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 1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가지니까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꼭 실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첫째,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드세요. 항산화라고 하는 거 산화를 막는다는 이야기죠.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 있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는데요. 자유 라디칼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나쁜 물질입니다. 따라서 자유 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없앤다면 염증도 차단하는 의미가 되죠. 이런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베리류, 잎채소, 토마토, 녹차, 견과류, 강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중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베리, 빌베리, 딸기, 이런 것들을 베리류라고 하는데요. 베리류에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과 비타민 C가 풍부하죠.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냥 생으로 섭취하거나 스무디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요. 요거트와 궁합이 잘 맞죠. 요거트와 같이 드신다면 장 건강까지 고려가 되니까 같이 챙겨주세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잎채소에는 엽록소, 비타민 C, E가 풍부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요. 체내 산화를 방지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항염 성분인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한데요. 라이코펜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은데 살짝 열을 가해서 조리하면은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녹차에는 카테킨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억제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차의 형태로 많이 드시잖아요. 하루에 3잔 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강황에는 커큐민 성분이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커큐민의 흡수율이 최악이죠. 기름과 같이 섭취하면 흡수율이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커큐민의 경우에는 흡수율이 개선된 영양제 형태가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과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김이나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좋은 오메가3 공급원이죠. 워낙 유명하죠.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염증 줄이고 두뇌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EPA와 DHA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은 멀리 해주세요. 왜냐하면 염증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가공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없어지죠. 더 최악인 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가 잦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비만, 당뇨병을 야기하죠. 대표적인 정제 탄수화물은 흰쌀밥, 밥, 파스타, 쿠키, 케이크, 시리얼 등이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곡물을 빵으로 드시거나 흰쌀밥 대신 현미를 이용하면 되겠죠. 가공식품은 각종 첨가물과 보존제가 들어가는데요. 염증을 유발하는 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이 과도하게 포함된 게 많습니다.
라면, 패스트푸드, 소시지, 햄 같은 가공 육류, 탄산 음료, 과일 주스 이런 건 피해주세요. 두꺼비 팜은 최근에 러닝에 재미가 들려가지고요. 한 2, 3일에 한 번씩 5km 정도 걷다 뛰다 반복을 하는데요. 염증을 줄이는데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되죠. 이때 면역력 올라가고요. 만성염증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동이 만성염증을 줄인다는 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요. 그중 하나는 운동이 CRP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CRP는 신체 염증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레귤러 T셀을 활성화해서 염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운동 중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걷기입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주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촉진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5회 이상, 한 번에 최소 30분 이상 해주세요. 그냥 뭐 설렁설렁 이렇게 걷는 산책 아니고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힘차게 걸어주세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죠. 이로 인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근육을 회복시키면서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 후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예를 들면 IL-10이 증가하고 염증을 촉진하는 CRP,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TNF-알파 같은 지표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체지방을 줄임으로써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은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을 통해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염증 감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헬스장 가셔서 PT 받는 건데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여기에 올려놨어요. 보시면서 꼭 근력 운동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운동은 스트레칭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운동 전이나 혹은 후에만 하는 뭐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신가요? 자,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체내 노폐물과 염증 유발 물질의 배출이 촉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만성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감소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두꺼비팜 스트레칭 영상들이 있어요. 그거 모아가지고 고정 댓글에 적어둘게요. 보시고 꼭 따라해보세요. 자세만 좋아져도 만성염증을 싹 없앨 수 있는데요. 이건 여러 기사나 논문을 통해서도 알려진 사실이죠. 자세가 나빠지면 목, 어깨, 척추 부위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요. 이는 관절염과 같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장기적으로 근육과 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나쁜 자세는 순환의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좀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를 하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저하되고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요. 구부정한 자세는 폐를 압박해서 호흡 기능이 떨어지게 하죠. 그 아래 뭐 있죠? 밥통, 위와 장이 있는데요. 압박을 받는데 소화가 잘 될까요? 이때 기능성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능성 소화불량 영상은 여기 보시고요. 호흡,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염증을 유발하는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싹 없애는 바른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자, 드디어 실이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진짜 실은 필요 없습니다. 가상의 실과 바늘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가상의 실로 여러분의 몸을 소화가 잘 되는 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이 실을 본인의 정수리에 연결을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잘 연결하셨죠? 자, 이 실을 저 하늘 위에서 누군가 살짝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바로 그 느낌. 어떻게 되나요? 허리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허리가 펴지는데 자연스러운 C자가 만들어지고요. 가슴은 살짝 위로 들어 올려지는 느낌을 가져가 주세요. 어깨도 라운드 숄더가 아니라 쫙 펴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가상의 실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으시면 이런 자세를 하는데요. 보세요. 정수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약간 뒤쪽에 있기 때문에 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당겨지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가장 바른 자세, 소화시키기 좋은 자세입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면 피로도 풀리니까 피로 회복에 좋은 자세가 될 수도 있고요.
앉으나 서나 그리고 식사할 때 그리고 업무 보실 때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연히 숙여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가상의 실을 꺼내서 잡아당겨 주세요. 여기서 또 하나 자세에 대한 조언을 드릴게요. 방금 이 가상의 실로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바른 자세를 만들었는데요. 우리의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라운드 숄더가 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등 근육 강화인데요. 우리 몸 위쪽에 있는 승모근, 광배근이 느슨해진 상태, 이완된 상태가 숙여지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등 근육을 단련하여 근육이 탄력 있는 탱탱한 상태가 된다면 우리 몸의 앞과 뒤의 균형이 맞아지게 되고요. 억지로 이 가상의 실을 꺼내지 않아도 꼿꼿하게 자세를 가져갈 수 있어요. 집에서도 손쉽게 만성염증을 없애는 3가지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두꺼비팜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